어렵다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찡찡대고 할 때 내가 한 말 기억나지? 나중에 더 어려운 거 해야 된다고. 초딩 때랑 인생 난이도가 달라요. 짠! 시험 공부 이게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시험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아직 여유가 있는데 좀 안쓰럽다. 연휴 다음이네. 연휴 때 놀지도 못하겠네. 그때 노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. 그 10일이 네 시험 공부의 제일 큰 기회일 거거든. 고등학생이었다면 상대편까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겠지. 다른 친구들이 놀 때 네가 공부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어. 근데 중학교는 상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네 자체를 신경을 써야 돼. 성취평가인 건 알죠? 1학년 첫 번째 시험이라서 초딩 때 이거 시험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초딩들은 시험 없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시험이 없는 게 안타까워. 시험이 있었으면 연습을 하고 올라왔을 건데 어떤 연습을 하냐면 엄마 잔소리 듣는 연습. 시험 말아먹고 나면 잔소리 장난 아니게 들어와. 시험 치고 나면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. 그냥 평소 태도가 안 좋잖아 너. 저요? 수업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고 화장실 가고 물 먹으러 나오고 멍 때리고. 그러니까 아직 집중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. 집중하는 건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느낌 내가 알려줄게. 영화 재밌는 거 본 적 있어 최근에? 1시간 이상 뭐 해본 거. 뜨개질 뜨개질 할 때 네가 1시간 이상 했다면 그 느낌이 있거든.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가 있어. 진짜 조그만 거 같은데 느껴본 적 있어? 많죠? 많아? 그럼 너 그 느낌을 아는 아이야. 집중이 뭔지 아는 아이야. 그럼 너는 가능성과 희망이 다 있다고. 내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을 그냥 시작부터 해. 보자마자 해.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를 넣으려고 해야 된다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. 개념이 어려워지 뭐가 어렵겠냐. 지금 무슨 단원 하고 있는데? 수학은 부채꼴. 부채꼴. 오케이. 부채꼴이 뭔데? 부채꼴이요? 원 안에? 그러니까 지금 부채꼴이 뭔지 알고 있거든. 근데 설명을 못해. 그냥 정의를 암기를 안 해놨어. 정의가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. 근데 뭐 1번 문제 같은 데서 나와. 1번 문제에 오지선다형으로 정의를 묻는 그건 주는 문제란 말이야. 그거 틀릴 수도 있어. 어려운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건데 정의 문제, 쉬운 문제, 친구들 다 맞추는 문제 틀려버릴 건데 틀리고 나면 아는 건데 틀렸어요 라고 나한테 헛소리 할 거야. 채점하고 나면 아는 거라고 사기를 쳐 너희들은. 왜? 답을 이제 아니까. 네가 4번에서 틀렸는데 2번이 답인 걸 알았어. 답인 걸 알고 보면 네가 아는 거야.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 암기는 되게 중요하고 부채꼴이 뭐야? 라고 물었을 때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. 바로 튀어나와야 돼. 시험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지. 그러면 여유가 아직 있어. 이제 노베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쌓아 올려야 돼. 국어는 무슨 단원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단원 이름 알아야 되고 시험 범위를 알면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단원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습 목표를 다 알아야 돼. 학습 목표를 네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작품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잔잔한 설명들 줄글로 돼 있는 거 있지. 그거 너희들 공부 안 하거든. 걔들 공부해야 돼. 그냥 그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뒤에 작품이 있는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은 작품 위주로만 공부한다고. 그럼 또 개념 문제 틀리겠네. 되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표현법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놓고 간단한 개념 물어보면 틀릴 거야. 특히 서술형 틀릴 거야. 서술형은 문장으로 써야 되거든. 초딩 때랑 인생 난이도가 달라요. 문장으로 서술하는데 느낌으로 쓰면 안 돼. 부채꼴이 뭐야 원의 일부요 막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. 정확한 개념을 써야 되는데 정확한 개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? 용어야. 명사로 된 용어. 서술형은 책에 있는 거 고지 곧대로 쓰는 걸 좋아해. 정해진 규칙이 있단 말이야.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. 그 약속들을 외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
기초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. 쉬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.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돼. 지금 문제집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런 작업들 하지.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느낌 같은 거 있거든. 오늘 달리기 2등 했다고 했지, 달릴 때. 내 뒤에 사람 달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러면 뭔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싶어져. 네가 이번에 첫 시험 쳤는데 내 뒤에 몇 명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. 시험 준비 단계에서 느끼지는 못해. 근데 준비 단계에서 그걸 느낄 수 있단 말이야. 지금 내가 시험 범위 다 공부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와야 돼.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자신감도 올라와야 돼. 근데 네 공부할 때 보면 자신감 없어 하거든. 어렵다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찡찡대고 할 때 내가 한 말 기억나지? 나중에 더 어려운 거 해야 된다고. 지금 게 어려우면 쉬워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. 내가 목표는 시험 범위를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잡고 시험 범위를 다 외우길 바래. 무리를 해서 주말 이용해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 선생님이 땡땡땡 뭐야?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 2주 만에 그거를 마스터하는 걸 조금 목표로 좀 하고, 그거는 너희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. 전교생이 다 해낸다 그 정도.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벼락치기 알지? 시험 직전에 애들이 그걸 다 한다고. 시험 2, 3일 남겨두고 일주일 남겨두고 시험 범위 그걸 다 공부를 해낸단 말이야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? 문제 풀 시간이 없다. 그래서 벼락치기 거지같이 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하고 암기 안 하고 문제부터 풀어. 문제부터 풀어도 되는 이유가 뭘까? 시험에 나올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. 나올 만한 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문제 풀면서 틀리고 오답 정리해서 그 오답까지 다 외워버려요. 다 외우고 정답 외우고 다시 풀고 외우고 시험 직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.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개념 암기를 다 한 다음에 이해까지 다 하면 좋고, 내가 질문할 때 포인트 좀 안 좋은 거 있어요. 너 안 외우고 어렵다고 하고 질문하러 와. 내가 외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질문해. 다 알려줄 테니까. 그거는 정말 너가 모르는 거란 말이야.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되고 문제를 풀 시간이 필요해. 내가 공부한 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풀어봐야 돼. 그걸 확인하려고 문제 푸는 거야. 나는 공부를 완벽하게 했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인가? 그걸 확인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야. 그러려면 공부를 미리 끝내야 돼. 학교 진도는 시험 직전까지 다 안 나갈 수도 있거든. 그것 쫓아가기에는 네 공부 실력이 아직 부족해. 학교 거 공부하고 그 이후로 복습으로 채워 넣으려면 시험까지 기간이 며칠 안 남았을 거야. 10월 초에 연휴가 있다라는 거, 이거 완전 빅 찬스야. 그때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 맞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야 돼. 나 좀 완벽한 것 같은데요? 하면서 달리기 1등, 2등 했을 때 기분이 든 채로 시험장 들어가도 무조건 실수로 틀린다. 그 100점 받기가 어려워. 100점은 실수가 없을 때만 나오는 거야. 100점 받는 언니들이 하는 작업이 200점 받을 만큼 공부해. 실수 안 하려고. 아까 네가 뭔가 말하려 할 때 늦다라고 했잖아. 100점 받는 언니들은 묻자마자 바로 대답해.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. 질문을 받거나 문제를 읽거나 읽었을 때 답이 출력이 돼야 돼. 책에 있는 게 나와야 돼. 네가 지금 감만 있단 말이야. 감을 뱉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걸 뱉어야 서술형을 쓸 수가 있어. 이 동네 중학생 평균적으로 서술형이 몇 점 정도 되게? 40점 정도 돼. 학교마다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동네는 40점 정도를 채워. 저번에 중증마상센터 이거 컨텐츠 찍으러 저기 시골에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. 그 동네는 서술형이 거의 80% 70% 내더라. 왜 그럴까? 사교육이 좀 약한 데니까 어렵게 못 내잖아. 그래서 쉽게 내면 변별이 안 되지. 쉽게 냈을 때 변별을 내려면 다 서술형으로 내면 돼. 쉬운데 정확하게 쓰게 한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용어를 활용해서 답을 쓰게 하면 공부 안 한 애들을 걸러내면서 쉽게 낼 수 있어. 100% 서술형으로 내면. 근데 여기서 100% 서술형 내면 난리 나겠지, 이 동네는. 근데 어렵게 내잖아. 어렵게 내서 객관식이 60%나 있는 거야. 60%. 객관식은 공부를 네가 반복을 많이 하면 썩 잘 맞출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데 문제집에 있는 게 안 풀린다면 다시 공부해야 돼.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된 상태야. 시험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? 라고 했는데 그건 네가 제일 잘 알아야 돼.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풀리는가. 언니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2번, 3번 풀었던 문제도 다 풀어. 언니들이 풀었던 문제를
또 풀 수 있는 이유는 뭘까? 정답이 적혀 있었다면 그거는 푸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. 노트에다 풀었어요. 노트에다 푸니까 책에는 채점만 있는 거야. 그러면 봤을 때 깨끗하니까 답을 추정할 수가 없어.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. 재밌는 게 있는데 처음 풀 때 맞췄던 문제는 두 번째 풀 때 어떻게 될까? 거의 맞추더라. 처음 풀 때 틀려서 세모 친 문제는 또 틀리더라. 그 세모 의심해야 돼. 세모는 오늘 도움 받아서 풀린 거일 수 있어. 실력이 아니라 강사의 실력이나 답지의 실력으로 푼 거일 수 있으니까 네가 세모 친 문제들이 시험 준비의 관건이 될 거다. 그리고 틀리고 나면 정답을 수정하는 그 작업이 오답 정리가 아니라 개념으로 돌아가서 내가 틀린 부분의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게 오답 정리 기술이야. 준비 단계에서 많이 준비하고 결과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. 준비할 때 어려웠던 거 극복을 최대한 하고 극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. 그거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? 바로 넘겨야지. 시험 공부할 때 많이 틀렸던 유형이 나왔어. 그럼 시험장에서 못 풀어.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거야.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내 약점도 알게 된단 말이야. 사람은 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. 무조건 약점이 있잖아. 잘난 것만 있지 않고 못난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면 되고, 내 못난 걸 안 미워하면 돼. 시험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서 버려야 되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거든. 그게 시험지에 나오면 바로 찍어버리면 되잖아. 프로도 틀리고 왜 푸냐?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돼. 공부를 많이 하면 내 약점까지 파악할 수 있고, 네가 처음 경험해보는 학교 시험이니까 그냥 듣기평가나 뭐 기본적으로 애들 다 맞추는 거 시험 있잖아. 막 수행평가형 시험 그런 거 칠 때랑 느낌 많이 다르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야.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.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 시험 잘 치면 돼 그냥.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보냈다면 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보고, 지난 시간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도 있고, 점수는 운 좋게 뭔가를 받는 것보다 과거에 쌓아놓은 거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인생을 살아갈 때 엄청나게 필요할 거야. 네가 나쁜 짓거리를 했다고 보자. 엄청나게 범죄를 저질렀어. 범죄 저지른 그 순간에 깜빵 가겠냐? 나중에 가겠냐? 그렇지. 과거에 했던 거 가지고 나중에 벌 받는 거야. 네가 착한 일을 했어. 착한 일 하는 순간에 바로 막 게임처럼 아이템 빡 터지겠냐? 아니면 나중에 상 받겠냐? 나중에 상 받는 거야. 과거에 내가 했던 거 가지고 나중에 누군가가 알게 됐을 때 상 받는 거야. 그래서 너의 과거를 좀 많이 쌓고, 그리고 결과에 망했다, 실수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시험 공부 제대로 했으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야. 아, 공부했을 때 알았던 건데 시험장에서 틀렸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. 운이 없었겠지. 이상한 일들 참 많이 일어나. 시험장에서는 안 보여. 시험이 끝나고 나면 보여. 공부할 때 재미있게 공부하고, 너의 지금 중1 공부가 아마 쌓여가지고 고1 때 도움이 될 거거든. 이번 중간고사에 목숨 걸지 마. 이번 중간고사가 아니라 이번 학기 배우는 내용을 최대한 네 걸로 만들어야 나중에 고1 때 써먹을 수 있어요. 그거 이해하고 한 달 잘 보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고, 그렇게 했는데도 시험 못 치면 그냥 아직까지 내 공부 능력이 안 올라온 거야. 공부도 마치 체육이랑 음악처럼 실력이 점차 늘어. 악기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? 그거 처음 할 때 잘했어? 근데 지금 잘해? 그 느낌을 이해하면 돼. 인간이 처음 할 때부터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. 너 지금 똥 잘 싸지? 혼자 똥 닦을 수 있어? 근데 처음 할 때 할 수 있었을까? 모든 능력은 나중에 다 올라온다. 지금 못한다고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 못하는 채로 늙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. 네가 처음에 걸음마 실패했는데 계속 안 걷고 있으면 지금 걸을 수 있을까? 그거야 그거. 인생 간단해. 내가 지금 못하는 거를 잘하고 싶어야 되고 계속 연습해서 결국 잘 될 때를 만나야 돼. 모든 게 다 그래. 내가 잘하고 싶은 거는 결국 잘하게 돼야 돼. 근데도 극복이 안 되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. 나 키 커보고 싶어가지고 줄넘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.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? 줄넘기 1등이 됐어. 키는 안 크고. 내가 뭔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어. 어쩔 수 없잖아. 그래도 해봤기 때문에 절대 후회는 없다. 알겠냐? 그래서 너의
공부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. 내용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습관과 태도가 안 올라왔어. 그게 유지된다면 결과가 바로 연결 안 될 거야. 뜨개질 할 때처럼 최대한 오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. 그 억지로 하는 거야. 그 억지로 안 하고 풀려버리면 바로 이완돼가지고 졸리고 딴 생각이 들어올 거야. 이 문장을 계속 외우려고 해봐. 어렵다라는 말을 집어치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해봐. 네가 애국가 1절을 외운다 했을 때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안 외운다고 생각해봐. 애국가 1절을 못 외울 거야.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. 그냥 내가 모르는 가사잖아. 그럼 애국가 1절을 외울 때까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암기할 때 불편한 감정 별로 안 들거든. 아직 못 외웠어 라고 하지. 애국가가 이해가 안 되라고 안 하잖아.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한참 고민하냐. 동해물과는 뭐지?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냐. 우리나라에 백두산 없잖아. 이거 왜 애국가지? 이렇게 안 하잖아.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안 하잖아. 그냥 그거야. 네가 살아와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데 네가 이때까지 익혔던 거에 비해서 지금 어려운 거야. 그냥 말이 어려운 거야. 일상생활에 네가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고 살아서 그래. 근데 내가 독서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중1 교과서는 하나도 안 어려울 거란 말이야. 네가 쓰는 용어가 너무 사교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밖에 없어. 어떤 게 재밌고 행복하고 어떤 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과 연결된 언어들밖에 없어서 책에 있는 말들이 너무 어려울 거야. 그래서 책에 있는 말들을 읽으면서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문장은 감정을 배제한 언어들도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런 말들도 좀 하길 바라고. 너무 기분파다. 맞지? 내가 뱉는 말들 대부분이 기분과 연결이 다 돼 있지. 그래서 공부가 좀 어려운 거야. 왜 하늘은 파랄까? 라고 했을 때 거긴 기분 없잖아. 기분이 없는 말을 평상시에 조금씩 더 하면 되고. 근데 이상한 거 물어봐도 나 진지하게 대답해 주잖아.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계속 열심히 살고 하고 나서 있을 때만 열심히 살아도 돼. 집 가면 또 행복하게 지내고. 알겠어? 매일매일 열심히 와. 지각하지 말고. 그리고 4주 정도면 충분히 시간 많거든. 그래서 공부가 노베라도 100점 받을 수 있으니까 노력 많이 해봐. 너 아무 문제 없다. 오케이, 잘하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오는 게 어디야? 장친 공부 장친 재밌고 신나는 공부 비법 장친 채널 들어봐 공부도